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시작하려고 하는데 임태훈 소장은 왜 입을 막 벌리고 그러세요? 방송하려니까 이제 입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시간 동안 풀었는데도 부족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김광진 의원님을 1시간 기다렸어. 나 지금 거의 방전됐어요. 그래 나 지금 마카산삼 하나 까먹었잖아. 이럴 때 마카산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받았어요. 사장님이 광고를 딴 데로 가서 하셔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더 이상 그만 말해야겠다. 그만 말해. 네, 참고하세요. 네, 마카산삼 모니터 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오시겠죠, 뭐. 예. 네, 자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늦게 오셨습니다. 예, 그 5월 말에 잘린 줄 알고 오늘 방송이 없을 거라는 저희 직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표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없는 줄 알고. 아니 제가 전화 푹 드렸는데. 전화는 했죠. 네, 근데 지난주에 전화 드렸는데. 하여튼 네. 제가 이따 맛있는 거 살게요. 네, 지금 사세요 지금. 아, 빨리 그래요? 전화하세요. 주문하세요. 잠깐만 뭐로 주문하세요. 할까요? 주문. 감자 스프. 이런 김밥 이런 거야. 감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아니 생각보다 약한데요. 이 양반이 지금 난 뭔가 엄청 아메리카 기대돼. 갔다 와가지고 입맛이 바뀌었어. 아니 그냥 시차적으로 김치찌개 못 이런 해가지고는 거. 힘들어가지고는 네. 이게 일찍 잤다고 12시에 잤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는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지금 방전 다 됐어. 어떡할 거야. 책임져. 그런데요, 임태훈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미국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늙어서 그래. 늙으면 나이 새벽에 들어서. 눈이 확 들어. 그럼 나이 들면은 나 아침잠이 갑자기 많아요 신경 쓰면 원래. 이게 눈이 혹시 미국 가서 그러니까요. 낙타고기 이런 건 안 먹고 왔죠? 제가 버팔로는 먹었어요. 그 옐로우스톤에 갔다가 네. 버팔로를 그냥 먹었네요. 이야, 아니 근데 버팔로를 진짜로 어떻게 먹었어?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네. 낙타고기 드셨어? 아니 낙타고기라기보다 3월달에 제가 중동을 한번 갔어요. 나가 빨리. 상인에서. 야 문 열어. 아니 아니 왜 얘기 안 왜 하셨어요? 이러세요? 아니, 이 근데 망동면 갖고 와 망동면. 근데 이 마스크로 안 되겠어. 안 돼. 유해를 문영표 장관 갔다가 쓰러 갖고 와야 돼. 오만을 갔다가 바레인인가 하여튼 그 길을 갔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요. 방독면 갔다가 여기 지금 4개 필요하잖아. 네. 그러지 말고 5개, 하나 5개 아니야.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하잖아. 여기 지금 예, 예. 김 의원님 빼고 그러니까 예. 하나만 해가지고 여기 치워 지금 김 의원 얼굴에. 하여튼 들어보세요. 갔다가 제가 아시는 것처럼 계속 호흡기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기침하고 뭐 기침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했었잖아요. 벌써 우리는 저기 중환자실 실려가가지고는 그래서 회사장도 제가 비싸게 돼야지. 간 뭐 많이 병원이 해야지, 강남 성심병원 네. 소화기내과였단 말이에요. 예. 딱 그 첫 질환자가 아니 근데 호흡기내과를 안 거쳐갔던. 가시. 그래서 제가 김용기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네. 이런 루트로 이렇게 해서 네. 갔는데 네. 죽지 않겠죠? 물어봤더니 14일이 지나서 괜찮을 거라고. 야 진짜. 아유, 근데 아, 진짜 섬뜩하네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지금 닭살이. 김광진 의원님 네, 소개하다가 낙타를 우리가 먹지는 지금 못 해봤는데 낙타 이렇게 만져보긴 했는데 저 만지면 안 된다. 낙타까지 또 만졌어. 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오늘따라 악수, 또 악수. 우리 아, 박정희가 옆자리에 앉았네. 옆자리에 앉았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래 정말. 예. 아, 나 미국 돌아갈래. 아, 미치겠다 정말. 왜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애 키우고 사는 이 엄마들 아빠들이요 불안해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이 계속 미디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럼요. 다 믿을 수도 없고 저 말을. 저 어제 고민스러워요. 시내 그 광화문 쪽에 교육이 있어서 갔다가 우리 이제 그 전화 상담원 심화과정 들어갔거든요. 그 네. 정동 거기 수녀원에서 네. 하고 나오는데 퇴근 시간에 택시를 저희가 짐이 많으니까 탔는데 통상 밀려야 돼요. 이게 네. 신촌 뭐 아현 이쪽으로 오다 보면 밀려야 되는데 차 그냥 한 큐에 싹 우리 왔어요. 사람이 없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퇴근을 사람들이 하는데 발길이 다 빨리 집으로 가는 어디 거더라고요. 모여서 사람들끼리 예, 어울리는 게 예, 아니고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바로 가는 제가 거죠.
회식하기 두렵죠. 네, 네. 택시라고 기말감인 미래죠. 나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우리 또 잔 돌리잖아요. 우리 또 잔 돌리잖아. 폭 많아서. 같이 먹어야 되잖아. 국도 같이 떠먹잖아. 국도 다 떠먹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하면 안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수다를 떨다 보니까 김광진 의원님만 소개하고 지금 나머지 두 분 소개를 못한 상태에서 다 우리가 아는 거 이제 아니에요? 폭탄주까지 아, 그렇네요. 얘기를 했어요. 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송에 꼴은 갖춰야 되니까 예. 그럼요.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차 적응이 지금 전혀 안 돼서 눈이 거물거물거리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무사히 제가 오셨네요.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네. 제 미국 특파원 역할을 했거든요. 음. 팟짱 미국 특파원. 계속 뭐 감사합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그 예비군 총기 사고 났을 때도 네. 전화로 연결해서 오. 얘기를 들어보고 했어요. 네, 정말 그동안 감사-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막 버스 안에서도 통화하고 네. 공항에서 통화하고 일행들이 저한테 눈총을 엄청 줬어요. 네. 너 때문에 지금 출발 못한다. 뭐 그런 거죠. 음. 네. 자, 무엇보다 이 매주 수요일에 인권의 정치를 네. 그 잘생긴 두 남성과 함께 지켜주신 박정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네 하고 끊는 거예요. 아니 세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굉장히 훈훈한가요? 예, 훈훈해요. 아, 그림이 훈남들. 되네. 예. 훈남 그 3인방. 훈남 3인방에 아줌마 하나가 껴가지고 방송 내가 듣는 고춧가루 사람들 같아. 욕해. 무슨 훈남이에요 지금 여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진행을 할 때도 네. 아 이게 뭐 기싸움도 네. 심하고 네. 이 프로 자체가 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네. 진행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귀에 제가 눌려서 그러니까요. 듣다 보면 네. 이 마이크 쟁탈이 장난 아, 아니더라고요. 힘들었는데 우리 그래도 이제 장윤선 기자가 예. 컴백하다 보니까 네. 아까 들으셨죠? 예. 김광재 의원님 예. 아유,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제가 칼은 늘 그 도마 위에서 매일 씁니다. 저 밑에 저기 식칼 여기 여러 개 있어요. 네. 회치는 칼용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요. 뭐. 쓸데없는 얘기하면 재미없다, 바로 이건 들어가. 바로 잘라야 돼. 잘라주세요. 지금은 칼이 바로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쓸데없는 아무튼 소리 이제 하면. 장윤선 기자의 컴백 네. 인권의 정치에서 축하드리고요. 네. 훈남 3인방이 격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도 안 치고 환영한대. 아유 박수! 아유 무서워. 박수 쳐야 돼.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2달 동안 자리 비울 때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 고정 네. 코너가 그렇죠. 제대로 유지될 네.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히 김광진 의원 팬클럽이 상당하더라고요. 막 압박이 자르면 안 된다고. 막 지각하고 이래도 자르면 안 된다고. 막. 국정원 감사해요. 아, 국정원이었어요? 그런 거라도 열심히 해줘야지. 야, 그러니까 이 암약하는 세력들이 좀 있어야 돼요. 임태훈 소장은 없어요? 그런 팬클럽 몰라요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너무 암약을 해가지고 네. 존재 자체를 몰라. 이제 좀 드러내셔도 될 때가 왔어요. 모르겠어요. 네. 어디 붙어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이제 뭐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네. 공개적으로 지지 댓글을 미국 CIA인가? CIA가 CIA 아, 또 이제 영어로 댓글 다나 보다. 약간 그런 좀 네. 발음이 안 좋은 거 이게 뭐 철자 좀 틀리고 이런 거 네. 보니까 네. 번역기 사용하는 거.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 아,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르스가 잠식한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두두두두두두. 황교안. 미스터 황. 그냥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황교안 웃고 있을 것 총리 같아요, 어디 후보자 가서. 인사청문회가 8일, 며칠부터인가요? 9일, 10일. 8, 9, 10입니다. 네, 3일 동안 열립니다. 8, 9, 10 사흘간 열리는데 네. 지금 거의 지면에서 사라졌어요. 뉴스가 사라졌어. 제가 봤을 때 이때 누가 제일 기도를 즐거운 세게 한 것 같아. 신의- 영빨. 예, 주님의 은총을 잔뜩 받은 것 같아요. 그게 그 김광진 의원님 인사청문위원이시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이 안 돼. 검증을 해도 언론이 안 써.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메르스가 뭐 잡았어. 사실은 메르스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그래서 네.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황 총리 후보자 개인으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겠죠. 지금의 이 호기일 수도 있겠고. 또 이분이 지금 전략상 그렇게 쓰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분은 언론에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 입도 뻥끗하지 않겠다. 지금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장관 후보나 총리 후보자들은 이 청문회가 잡히기 전날까지도 네. 후보자 기간에도 어떤 것들을 막 변호하려고 하고 반박하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총리 후보자는 뭐 기자분들에게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그렇고 이런 방구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고 자료도 실제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반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겠다. 지금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똑똑은 한데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면 안 되니까 걱정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상당히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병역 관련된 예. 거. 특히 이제 그것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군인권센터 소장님도 계시니까 단마진이 뭐예요? 단마진이. 단마진, 만성 단마진은 네. 쉽게 생각하시면 두드러기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피부과 전문의 몇 분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만성 단마진하고 두드러기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무슨 차이점이 네,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런 차이점이 없고 그냥 한문으로 썼을 때 의학용어로 그냥 부를 뿐이다. 똑같다. 아, 똑같은 거다. 네. 그냥 두드러기다. 이렇게 네. 몇 분이 말씀 주셨는데 결국 두드러기로 군이 면제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신체 검사를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지금 뭐 두드러기로 군 면제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네. 365만 명의 사람 중에서 딱 4명만이 면제를 받으신 병인데 요즘 뭐 아토피도 심하고 얼마나 뭐 그렇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딱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면제라는 게. 네. 그리고 뭐 공익이나 이렇게 빠지신 분도 144명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병인데 네. 이분은 뭐 공익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면제될 정도의 상황으로 두드러기가 심하다 지금 네. 이렇게 한 상태로 1979년도에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해인 80년도에 사법고시를 사법고시 바로 합격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 저기 의원님 집 앞에 개피부과 있어. 소개해줘요. 피부과? 네. 개피부과가 뭐야? 아, 피부과 강아지? 이름 아니요. 그 개자 그 사람 성. 아, 개. 개씨, 개씨 개은숙 여의. 뭐 이럴 때 예. 여의. 개피부과 유명하거든요. 우리는 독은 줄 알았어. 아니, 제가 나 그래서 그 총리 밑에- 후보를 개 개 비유 비유를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제가- 명예훼손 소송당할까봐. 아니 개피부과라고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겨이. 예, 우리 아니, 개라고 근데 하지 맙시다. 이분이- 겨이. 근데 왜 아니, 거기 소개 피부과를 갈 일이 해주라고. 없냐면 네. 그러면 만성 단마진이니까 네, 만성이잖아. 예. 예. 근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할 때 네. 의료 기록을 제출해 봐라 그랬더니 네. 군 기록은 없다라고 라고 얘기하고 주장했는데 예. 최근 10년간 그러면 만성이니까 피부과 가서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약은 약을 받아와야지. 처방받을 거 약은. 예.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폈어요. 근데 네. 의료 기록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 95년도에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무슨 완치야 완치는. 그거를 누가 입증해요? 그러면 다시 95년도에 완치했다는 거 잠깐만, 의료 그러면 기록으로 입증해야지. 지금 저기 병역법 소급 적용해가지고 개정 하나 해가지고요. 군대 다시 가라 그래. 아니 근데 아니 그분이 아니, 군대를 가는 게 별로 뭐 아니면- 국가적으로 도움되는 일은 아니면 아니고 한미구 장관 그만두고 국방부 장관 시키면 되겠다. 아, 아니, 근데 잠깐만. 총리 하지 말고. 아니 그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예. 하나 그 공개하셨잖아요. 예, 여튼 근데 아직 공개를 못했어요. 아직 못 받았는데 네. 뭐냐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병무청에서 이제 답변을 보내왔어요. 네. 군과 관련한 기록을 10년간이 보존 기간인 건 맞다. 네. 근데 군 면제자들에 대해서는 네. 10년이 지나도 각군 본부 기록물 보관소에서 필름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아, 네. 병무청이 병무청이 네. 답변을 해왔어요. 근데 왜 청문위원도 선임됐고 다 했는데 네. 지금 공개를 못하냐? 네. 저희가 무슨 전략 전술 때문이 아니에요. 네. 병무청이 어제 아침까지도 저희한테 이제 통화하기를 네.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보자가 동의서를 안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털어 네. 털어. 후보자가 동의서를 안 써주고 있어서 지금 병무청 입장에서는 개인 신상 정보인데 본인이 동의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병무청으로 와야지. 접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국회로 제출하지 못한다. 지금 아니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고 총리 되실 있어서 분이 병무청에도 이게요. 이렇게 자료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해? 이게 이제 투명성에 관한 이제 네.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경제 문제까지 투명성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공직 후보자인데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여기는 적용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개 그냥 우리 주권자인 시민과 그 공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 또는 지금 사실상 공직자이기도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래서 본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은 요건상 이거는 모두 동의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요. 저희도 청문회를 뭐 여러 건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군 관련한 기록이나 국가기관의 기록들은 대부분 뭐 본인의 동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일괄로 청문회라고 하는 거 시작되면 다 동의가 된 걸로 넘어가요. 네. 다만
재산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은행들에 제출받는 거 이런 네. 것들은 또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데 혹은 친족에 대한 문제. 근데 네. 당사자 본인의 국가 기록물을 안 내놓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네. 지금 사실은 이게 법무부 장관 이분이 네네. 가장 그 법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계속 법을 악용하는 거 불법을 아니에요? 하지는 않는데 편법을 쓰거나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아니 나쁘다. 미국은 가봤더니 공무원들 임금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우리도 이제 월급 체계표가 나와 있긴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판공비부터 시작해서 다 공개하고 심지어는 부동산도 지금 사실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투명성이 돼야지만이 실업률도 극복할 수 있고 세수액에도 확보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이 어떤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어떤 비용으로 쓸 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픈하면서 갑니다. 아니 근데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네. 그런 병무 기록조차도 제대로 안 내놓고 있으니 이거 진짜 심각한 그건 사실 문제인데. 국가 문제인데 그걸 예. 왜 아니 근데 동의 무엇보다 동의를 이거는 받아요? 제기된 의혹이잖아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씻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이거를 지금 기록을 안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적인 의혹을 근데 아마 오히려 이제 후보자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4일 날 내놓겠죠. 왜냐하면 네. 2일 날 의결을 했으니까 네. 이틀 만에 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시간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내일은 내일은 내는 내놓는 거죠. 거예요. 내일 4시까지는 내놓도록 되어 있어요. 아, 법에. 법에. 예. 아, 왜 내십니까? 청문회에서 요구한 것은 네. 제출하고 이틀 후에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의원님께서 이틀 전 4시에 저희 아니 사실은 참 이게 웃긴 게 네.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의 사이에서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관례적으로 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문회라고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다 해도 네네. 아니면 국감을 해도 개별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그게 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걸로 준해서 다 답변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다 해왔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뭐냐면 저희가 청문위원으로 선임은 됐습니다만 청문위원회와 관련한 것을 의결하고 뭐 간사간에 합의하고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청문위원이 승인된 것은 6월 2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 6월 2일 10시 전까지는 청문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그리고 아이고. 상임위에서 이제 그때 일괄로 네. 그동안 모여 있었던 것을 제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인청특위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개별 의원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일 날 10시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네. 4일 날 오후 4시까지 주겠다. 지금 이게 참 꼼꼼하다. 꼼꼼한 그런데 거죠. 아주 꼼꼼한 지금 최근에 그 병역기 피자 명단 공개하는 법 개정안 통과됐죠.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이 병역기 피자라고 하더라도 네.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보호가 보호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아니 공직 후보자는 반대로 지금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문서를 내놔야 되는 거죠. 이게 적반하장인 거예요, 이게. 네. 예를 들면은 병역 기피자에 대한 카테고리를 씌워서 유승준 같은 사람들 입국을 못하게 해서 완전 그냥 폐가망신 비슷하게 만들면서 고위층 자제들이나 자기 당사자는 거기서 완전 방어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개병제 국가에서 네. 국민들이 그런 총리 후보를 보면서 내 아들 군대 가서 총 맞아 죽고 아파 죽고 장애 얻어오고 이게 튼튼한 국방이 되겠어요? 의문사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총리가 사실은 또 국방부를 통솔해야 될 내각의 책임자이기도 하거든요.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신의 은총으로 이제는 그냥 집에 가셔야 된다. 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 박정우 기자는 네. 좀 그 단맞은 환자를 주변에서 보거나 군대 안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아 저는 단맞은 환자는 못 봤는데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전우들이 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아토피 때문에 가렵다고 하면서 네. 현역 판정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군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토피를 아토피 심한 사람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심한데도 군대에서 네. 맞아요. 2년 2개월 다 끝까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아토피 네. 환자 이제 물론 이제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좀 네. 다른데 네. 제가 이제 군 병원 갔을 때 아토피 환자 어떤 친구를 병사를 봤냐면요. 얼굴 진짜 전체가 다 음. 그냥 아토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절기
봄과 그러니까요. 가을철 특히 이제 건조해진 겨울에 되면요 피부의 80% 이상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군병원 호전되면 다시 부대 군병원 핑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끝까지. 병사는 예. 전역이 안 됩니다. 근데 만기 두드러기 제대해야 되는 때문에 거예요. 두드러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두드러기 때문에 그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네. 다음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내일은 좀 밝혀주실 수 있겠네요. 예, 내일 좀- 일단 내일은 의료 기록이 올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면서 최근에 이제 4명 면제 받았던 분 그분의 그 카드들도 뭐 신상은 지워진 상태로 이제 올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일 때 면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시겠죠. 네. 예. 장윤선의 팟짱. 아니 별걸 다 그냥 저기 갖다 붙여요. 왜냐하면 이게요 뭐 좀 자기 입증,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병무청에 가서 내가 이렇다라는 걸 소명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있는 집 사람들은 별걸 다 진단 받아가지고는 막 진료 기록 이만큼씩 내요 산더미처럼. 그러니까 없는 집 자제들 알바하기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게 뭐가 있는지 몰라. 콩팥이 심지어 옛날 우리 간사는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콩팥이 하나야. 아이고. 안 갔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막 MRI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찍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단맞은 뭐 이상한 거 무슨 병역을 소위 말해서 기피 의혹이 있는 사람들 줄줄이 사탕 보면 희한한 병증 되게 많아요. 처음 보는 게 많아요. 생전 처음 네. 저도 단맞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단마진이란 단어는 처음 처음 들어봤어요. 그 나는 담 걸려가지고 목이 이렇게 옆으로 그게 꺾여졌나. 피부병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피부에 관련된 거는. 게다가 황 장관이 네. 피부가 참 백옥 같은 그게 피부잖아요. 알잖아. 그분의 피부를 아니, 그럼요. 제가 바로 옆에서 정치인들 보는데. 피부를 유심히 관찰을 해요. 왜냐하면 그 대충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분의 상태가. 여기 보면은 예전에 그 저 누굽니까 그 아나운서 성희롱으로 그 강용석 낙마했던 강용석 전 의원, 예. 전 의원 지금 그 종편에서 잘 나가는 방송인 되셨잖아요. 네. 그분은 피부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정론관에 있을 때 화장을 굉장히 세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바른다?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황 장관은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여자들이 봐도 부러울 정도여서 피부과 어디 다니시나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타고나는 생각이 것도 들어요. 있어요. 타고나는 거. 네. 손석희 저 앵커가 그렇게 좋잖아요. 피부가. 배옥 같죠. 네, 제가 배옥 예전에 같죠. 10년 비슷해요, 전에 피부과를 갔는데 많이 배옥 다니셔서 같았어요. 좋으신가? 그 피부과 너무 많이 다니면 이게 네. 약 피부 때문에 안 얇아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 박원석 의원은 막 모공이 이만해. 피부과를 너무 다녀서? 아니 안 다녀서. 안 다녀서. 술 너무 많이 마시고 이래가지고. 자, 남 얘기 그만하고 우리 얘기로 돌아옵시다. 이거 말고도 이분이 지금 제기된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병역 관련은 이게 제일 큰 건가요? 일단은 면제를 받아버렸으니까 병역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군 생활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뭐 이후에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시절에는 70년대 후반이니까 군 생활할 때도 교련도 받고 뭐 했잖아요. 네네. 근데 교련 점수가 민법 점수보다 지금 높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하여튼 아니, 그래요? 아니, 그것도 새로 근데 듣는 얘기예요. 이게요, 교련 점수가 민법보다 높다.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병역 그러니까 이제 징집을 연기하고 사법 시험 합격하면 3년 동안 법무연수원 갔다 사법연수원 갔다가 바로 장교로 법무관으로 이제 입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법무관은요. 군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직입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일단 법무관한테는요. 별도 함부로 못 해요. 왜냐하면 첫째 검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의 비리를 가지고는 구속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나중에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못해도 변호사거든요. 네. 밑보이면은 자기가 손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관은요 거의 아무도 안 근데 건드립니다. 이분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법무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대학 진학으로 연기를 최대한을 다 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그 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하고 네. 면제를 받지 않으면 다음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보고 군 법무관을 가든 뭐를 하든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분한테는 마지막 단계였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네티즌들이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분 그 면제가 그 시절의 면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물론 이제 지금 더 어려워졌지만 병역 면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닌데 이분 집안에 빽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뺐을까? 굉장히 절묘한 면제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이분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의 자손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예. 네. 그러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막 이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1년간의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단마진으로 1년간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시에는 3개월 정도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허술했구나.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스크린 해보면 옷을 먹는 거 있잖아요. 옷 네, 옷 네. 먹는 걸로 그것들이 거의 이제 단마진 비슷하게 치료가 나오나 봐요. 진단이 그 두드러기가 옷을 생기면 먹으면. 예. 그래서 진단서를 만들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뭐 추후에 더 밝혀봐야겠죠. 옷을 네. 옷닭을 1년 동안 먹으면 되겠네. 3개월이죠. 3개월인데 석달만 먹으면 3개월 진단이라는 장복하면 게 되겠네. 날마다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병원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닭을 먹고 옷닭 가면- 석 달 먹고 군대 뺐다. 이게 되는 거네.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럴 거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아 왜냐하면 편법이라는 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혈압을 잴 때 어떻게 힘을 딱 주면은 이게 혈압이 계속 높아지는 것 이게 하나의 또 신종 그 병역 기피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이게 과거에는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이후에 계속 허술했죠.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은 불법은 하지 않아요. 항상 법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더 보시면 될 그런 것 게 더 같아요. 얄미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관예우도 이런 거예요. 네. 뭐 돈을 더 받고 말고를 떠나서 네, 네. 이분이 부산 고검장으로 옷을 벗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법률상에 부산 고검의 일은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은 옷을 벗고 나와서 6건의 수임을 하는데 그렇죠. 부산 지검을 수임해요. 그냥 말장난이다. 고검이 아니라? 이게 예. 뭐야? 고검은 고검이 못하도록 아니라 되어 있어. 지검 거만 해. 그래서 지검값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네. 그래서 신종으로 이 전관예우 하는 방법을 계속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저는 태평양에서 건넸다는 그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예. 2월 달에 그 저 보너스 달도 아닌데 예.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받지도 않는 건데 그때 또 받았어요. 예. 요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험금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이분이 이제 월봉으로 1억씩 받는 분이잖아요. 연봉이 아닙니다. 네. 연봉이 아니고 여러분 예. 연봉 아닙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아. 월봉으로 월봉. 1억씩 받는 월봉. 분. 굉장히 예. 발음이 좋다. 어감. 월봉. 월봉으로 1억씩 받는 분인데 네. 근데 정상적인 급여는 매달 1억씩을 받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하게 받더라고요. 뭐 한 300만 원씩을 월급으로 받다가 1억씩을 갑자기 주고 막 이제 이런 네. 식인데 음. 이 시기가 애매해요.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는 이게 안 밝혀졌거든요. 네. 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음. 왜 그랬냐? 이것도 참 교묘한데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는 청문회를 하는 기간이 있고 장관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 신고는 어떻게 되냐? 지명을 받고 청문회로 이제 청문안이 넘기는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죠. 네. 네. 그리고 청문회를 하는 기간에 그 기간 청문안이 넘어와서 청문을 하는 기간에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장관이 되기 전까지는 네. 재산 신고에 변동이 없어요. 아. 그리고 장관이 되고 나서도 12월 말에 이제 재산 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교묘하게 이 돈은 후보가 내정이 되고 네. 청문안이 넘어온 다음에 돈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할 때는 그게 이 돈이 없어진 이제 거예요. 재산 신고 내역에도 누락되고. 포함되지 않고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청문위원들도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통장을 없죠. 뭐 계좌를 추적하는 게 네.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음. 그렇게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는 또 재산 신고도 장관이 되자마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 시점이- 연말에 시점이 있잖아요. 하니까 네. 이게 월급으로 늘어난 건지 뭐 한 건지를 사람들이 또 쉽게 알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청문회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매달 받는 그렇죠. 월급 뭐 그걸 얼마나 체크하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공중에 뜬 돈을 다시 한번 청문회를 하다 보니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본인은
뭐 정상적으로 급여처럼 받은 거다. 예. 근데 로펌에 받는 돈이라고 하는 게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것도 네. 또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참 불법은 아니죠. 애매하다. 진짜 예를 꼼꼼하게 들면 하시네요. 월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네. 그거야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음. 근데 지명을 받고 비명을 받은 상태에서도 로펌이 자기 직원에게 네. 돈을 주는 것이 불법이냐 네. 하면 그것도 또 불법은 아닌 아니죠. 거죠. 예. 아니 그나저나 떠나는 사람 떠나는 사람에게 챙겨줬다. 퇴직금 좀 쪽으로 준 준 거다. 뭐 이러면 예. 퇴직금은 아니고 그거를 상여금으로 신고했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주장은 이거예요. 자기가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네. 31일 기준이 아니고 뭐 16일부터 며칠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달에 한 것을 받은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돈은 좀 이상해요. 예. 자, 우리가 월봉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임태훈 소장님 월봉. 내 거? 네, 말을 안 해. 왜 부끄러워요? 창피해서 뭐 얘기 못하지. 왜 창피해요? 인권운동가, 대한민국 인권운동가 월봉. 가난해요. 두두두두두. 가난해 진짜. 가난해? 응. 가난해요. 내가 앞자리만 알려주세요. 1. 1 1억?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천만 원?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아니 천으로 가야지. 1 그러면 1억 이렇게 되잖아요. 1. 1? 100만 자, 원대. 거대 언론 오마이뉴스의 월봉 네? 월봉. 박 기자님. 아, 창피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 여기다 부끄러운 사람들이. 여러분 100만인 후원에 많이 좀 가입해 주세요. 10만인이에요. 10만인인가요? 100만인으로 늘려야 돼. 그러면 100만인까지 하고 100만인을 싶어서. 늘리겠다는 저의 그 깊은 마음을 몰라주시고 우리 아이고, 아니, 잠깐만. 100만인 클럽 홍보대사로 김광진 의원님을 본인도 100만이라 그러죠. 예? 우리 100만인으로 늘립시다. 예. 드립시다. 이름 예.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래, 그래. 쪼잔하게. 천만인 아까 천만인? 1000만인. 아니 옛날 한 총리에 100만 원도 그랬잖아. 100만원 가요 그냥. 사람들이 왜 이렇게 통이 작아져가지고는. 맞아. 예. 아 임태훈 소장님 100만 원대의 그 월봉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요 원래는 신고는 이제 요번에 신고 200으로 네. 네. 하는데 200이 안 돼.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참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권운동가 하면 최소한 그 자가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돼야 우리가 아이, 한국은 윤희병 사건 같은 한국 거 이렇게 불가능해요. 한국 불가능해요. 네. 아, 그 가능하다는 거를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여주십시오. 자, 군인권센터 홍보 어떻게 아니 해야 돼요? 홍보가 아니라 회원가입 전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기부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맞아요. 깜짝 놀란 게 메가더 아메리카 한번 갔다 아니, 오더니 그러니까 아메리카 얘기 나 너무 진짜 많이 해. 남들 들으면 막 10년 살다 온 줄 살다 온 것 알았네. 같아. 메가 얘기를 좀 들어봐. 미국 예야 야, 미국. 어. 본토발은 바로 나오잖아. 10년 살다 온 줄 알았네. 메가더 재단을 갔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의 넘나요. 메가더 장군의 재단이 아니라 네. 메가더라는 사람이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이 사람이 왜 재단을 만든지 아세요? 뭐 깊은 뜻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상속하거나 이게 그 재산을 유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금 폭탄을 맞아요. 정부한테 뜯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부한테 뜯기기 싫어가지고는 재단 만들고는 이 빈민들을 위해서 쓰는 걸로 아예 죽은 자기 가족들을 여기 관여를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하지 하잖아, 않고 청계재단, 우리 청계재단. 청계재단 하잖아. 가족들을 위해서 써. 아니요,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 일체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재단이 되게 중요하죠. 제3세계에 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빌딩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오래된 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더는 뭘로 돈을 벌었대요? 그 부동산. 부동산. 자, 메가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황교안으로.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제 얘기 뭐냐면 네. 아메리카 얘기 그만해. 그러니까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할게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조금 벌면은 조금 내시면 돼요. 교회가 왜 먹고 사는데 11조 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GO한테 11조를 바치세요. 네. 그러면은 그래요. 세상에 관심에 빛과 더- 소금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박수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NGO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빛만 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어 정말. 그리고 우린 빚은 없어요. 김광진 의원님이 네. 개그가 되시네. 아, 이게 의원님이 진짜 팟짱을 두 달 네. 동안 하시다 보니까 아, 이게 계속 예, 굉장히 팟캐스트용 그 언어에 맛을 제가 내가 늘고 봤을 때는 있어요. 공부하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오기 전에 무슨 개콘 뭐 어쩌고 막 누르고 있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애드립 칠 거나 지금 막 고민하고 오는 거 같아. 연구하고 오시는 거 좋아요. 그런 맞아. 연구. 연구라도 하세요. 연구하는 연구라도. 어?
제가 맨날 자. 우리 당에 듣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쇼라도 좀 해라. 네. 어? 남들 다 새누리당 뭐라 그러면 쇼다고 하지만 말고 너희들은 쇼라도 좀 해라. 네. 어? 쇼라도 연구라도 좀 좀 하세요. 아니, 쇼라 좀 그나- 해주셔서 너무 아니 감사드리고요. 그나저나 한교안 네. 총리 되면 공안정국 조성돼 가지고는 여러 잡혀갈 건데. 자,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가 지금 보면 자질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검증할 만한 자료도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메르스 때문에 훅 가면 뭐 제대로 된 청문회 주목도 받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 야당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짜고 있습니까? 사실은 청문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붐업이 되느냐거든요. 여론전이라고 하는 네. 것에. 그리고 특히나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청문회만 끝나면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만 총리 같은 경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너무 붐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안타깝지만 저는 진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데 네. 예전에는 뭐 다운 계약서 하나 뭐 아니면 논문 표절 하나 이래도 다 문제가 됐었어요. 위장전입 하나 예. 이렇게만 돼도. 근데 지금은 뭐 4대 필수 항목이라고 하고 웃고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과연 이게 웃고 넘어갈 정도의 일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의 사람들은 다 그런 놈들밖에 없어라고 그냥 넘어가 치부하고 버리는. 네. 치부하고 넘어갈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네. 그 당시에도 힘들지만 옳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살 때 다운계약서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그 당시에 살 때 뭐 전관예우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 전관예우 받아서 돈을 벌려고 했으면 다시는 공직에 안 돌아와야죠. 네. 네. 돈을 벌어야죠. 네. 그게 지난번에 김병관 국방장관 청문회 때 국민들이 의견을 내신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맞습니다. 벌기로 했으면 돈 장관은 벌어. 안 돼라고 하는 국민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분에게도 대통령께서 구학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분을 총리로 지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분이 병역 문제, 전관 예우에 대한 문제, 뭐 이 여타 여러 가지 사실은 구학의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총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학을 철폐하는 모습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많이 공감해 주시고 붐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국민을 믿고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어서 네. 그 황교안 인사청문회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요. 임태훈 소장님은 이분의 어떤 문제를 제일 파보고 싶으세요? 내가 저는 인사청문위원이다. 이러면. 파보기보다는요. 네. 이분의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 정교분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종교 편향. 그럼요. 네. 이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어떤 신념. 그러니까 법의 수호자 네. 또는 헌법을 신봉하는 사람, 법치주의. 그러니까 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거든요. 그러니까는 법치는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통치자가 법을 지키는 게 법치예요. 제발 좀 자폐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교 분리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고 그것이 통치 기반에 영향을 반드시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확신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는 항상 점검하고 네. 반대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이 나의 정책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마치 신의 소명을 받은 것처럼 그런 식의 정치를 하게 되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뭐냐면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고쳐야 되고 반인권적인 건 다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분은 반대급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월호가 저렇게 천막치고 있는 거는요. 도로교통법상 다 위반이고 노상에다가 불법으로 지금 이상한 거 갖다 쳐놨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이니까는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사람이 통행해야 되니까 그거 철거시켜야 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콴유와 DJ의 논쟁처럼 되는 거죠. 아시아적 가치를 신봉하게 되면
껌딱지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고 낙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공안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네. 있고 검찰이 지금 야당 의원들의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힘있게 야당이 예를 들어서 이완구 총리처럼 그때 마구 밀어붙인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만약에 표결 강행하려고 했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몸싸움 한번 못 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은 야당 무력하다 이런 식으로 또 치환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현재 청문회 준비하는 작업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 지금 전국이 그다 유리하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위험하다. 네, 황교안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재벌에 대한 그런 문제, 맞아요. 재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파보고 싶어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 총리한 자리가 다만 뭐 법적인, 법리적인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내각을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총괄해야 될 텐데 황교안 그 후보자가 보여줬던 지난번 삼성 네. 엑스파일 문제라든가 그렇죠. 거기서 보여줬던 인식을 보면 재벌 편향적인 문제, 재벌은 어떻게든 감싸고 보는 그런 인식이 네.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좀 파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죠. 일국의 총리가 특정 재벌과 결탁해가지고 예컨대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리는 인권의 정치를 하는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반인권의 정치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또 미국 얘기에 죄송한데요. 미국 얘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 청문회도 청문회도 못 가 이거는 네? 청문회도 못 가고 네. 낙마할 사항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질미달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 정도면은 의회에서 뭐 자료 제출 안 하고 그러면은 미국에는 털어 가서 털어. 다 싹 털어. 털어가지고. 아니 주의 하원이 서피나를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다 수집하고 사람을 소환하는데 그 소환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그냥 체포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지금 총리 인사청문회 난국도 결국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회의 권력을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네. 지금 국회법 개정해가지고는 시행령도 지금 국회가 이제 개정할 수 있게끔 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을 만드는데 왜 시행령을 의회가 못 고칩니까? 그리고 정부 입법안 제출하는 것도 저는 이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해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헌법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아전인수격인 거예요. 네. 대통령이 나가서 호들갑 떨고 있고 그 짓거리만한 권력을 하나도 안 놓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권력이 더 분절되고 더 견제 장치가 강화돼서 의회가 좀 더 의회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강화해야 돼요. 그럼 뭐 이무송 김무송 이무송이래. 내가 성을 바꿔버렸어. 이무송 생각하면 이무송. 근데 여튼 뭐 대통령의 뜻과 뭐 다르지 않다. 그럼 도대체 의회가 왜 존재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향수에 빠져 있냐면 통법부 시절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는 내가 내놓으면은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임태훈 소장님께서 지금 국회법 개정안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살짝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의원님은 자가 운전하십니까? 직접? 방금 올 때는 자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비서 안 통하고? 뭐 비서랑 같이 다니실 때도 많으시죠? 원래 일정이면 비서가 오는데요. 예, 오늘 예. 일정이 없는 거로 비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차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예. 미국은 대리운전이 없어. 됐어요. 대리운전이 없어요? 대리운전 우리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자 그런데 그 타는 대리운전 미국이 아닌가? 의원님 대리운전 가끔 하실 때 있으세요? 요청하실 때? 저녁에 요즘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네. 공식 업무로 술자리를 가거나 할 경우에는 그 기사분들이 기다립니다만은 수행 네. 기사들이 근데 네. 개별적인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대리운전을 해서 가죠. 아 그래요? 그때 어느 번호 쓰세요? 모르지. 전 그냥 식당에서 식당에서 주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믿을 수 있는 대리운전자에 써야 미리 됩니다. 어디예요? 데리고 대리운전이라고. 아니 근데 거기는 1688 5252 의원님 아니, 번호 그 저장해 빨리. 1688 5252는 좀 다른 거예요? 뭐 어떻게 뭐 특혜가 있어? 믿을 수 있는 대리운전입니다. 마일리지가 팟짱에 있어? 광고하는 대리운전. 이쪽에다 연락을 주셔야 돼요. 해야 됩니까 우리? 팟짱이 사는 길이에요. 네. 의원님 1688 오이오이. 1688 5252 저장해 주세요. 임태훈 소장님 1688 차 팔았어.
아 진짜 사세요. 차 사세요. 일단 그 번호 입력하세요.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그 제가 카톡. 술 먹는 사람들하고는 있으니까 네. 오이오이. 네, 네, 1688 알겠어요. 오이오이.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지금 사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이 보조를 맞춰가야 되고 어떤 특정 권력, 의회 권력에 의해서 독주돼서도 안 되고 행정 권력이 독주해서도 안 되고 사법 권력이 독주해서도 안 되고 이게 적절하게 균형과 이제 그럼요. 그런 긴장이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는 좀 행정 권력이 앞서고 대통령 중심제니까요. 그럼요.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회법 이번에 개정안이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문제는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내에서는 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이언시스 얼굴이 요새 네. TV에 보면은 완전히 질렸어. 굳어 있더라고요. 예. 얼굴이 근데 하얗게 질려가지고. 저는 저런 식으로 이제 종편들이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유승민은 의원을. 근데 저는 합리적 보수가 점점 늘어나야지만이 정치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선진 정치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친박들 뭐 최대 많이 모였더니 20명 모였다 그러더라고. 그럼 원내 교섭단체 구성해가지고 탈당을 하든가. 20명밖에 안 모였대. 집권당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20명밖에 안 모였다. 박근혜도 그냥 레임덕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거를 막 대대적으로 방송하더라고요. 네. 네. 종편이. 근데 나 지금 보면서 20명밖에 안 모이는구나. 그래도 내일 퇴임하더라도 오늘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래도 한 60명은 모여가지고는 으쌰 절반은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절반도 안 모였는데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승민을 찍어냄으로 인해서 조기 레임덕을 막고자 하는 좀 의지가 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국회 현장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 뭐 그 법으로만 먼저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면 네. 그 법은 사실은 당연한 법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통과가 돼서 저희가 야당이니까 주장한다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약간 오해하시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하는 그 영에 대해서 다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이제 만드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들어진 것에 대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대통령 꼭 앞에 말은 빼먹고 뒤에 네. 얘기만 하세요. 저희가 주장하는 건 입법 취지를 벗어나서 행정부가 강제적으로 하고 그 과도하게 하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앞부분 빼고 행정부가 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겠다 지금 이것만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이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그 네. 법 안에서만 시행령을 만드시거나 대통령령을 만드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상권분립 체계 안에서 정상적인 체계로 가는 거고 또 저희가 국회가 사실은 법률상에도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들을 다 기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부의 자율권도 주고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같이 하기 위해서 네. 나누어서 쓰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법을 만들 때 아예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도 네.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법률 안에 그러니까 담아야죠. 저는요 이 기회에 시행령에 대한 권한을 뺏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관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헌법을 가장 신봉하고 네. 헌법의 취지에 맞게끔 행정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부는요 네. 서비스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민원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을 세우고 그게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인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헌법은 저기 멀리 있고 그다음 법이고 그다음 시행령이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고 그다음에 지침이고 그다음에 자기 상관의 입이에요. 네.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깨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행령에 대한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사실 의회 독주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반대급부 차원에서 조금 장치를 마련한 건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뭐 누리과정 예산이랄까 뭐랄까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변칙적으로 예. 활용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고 의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시행령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본인이 파장을 마음에 일으킨 것 들지 같아요. 않는 법이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법이 만들어져도 네. 시행령을 늦게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거나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봤죠. 예 네. 그러면은
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세부 지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은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혹은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예를 들면 군인 자해 사망자도 순직을 하도록 한다. 다만 이에 있어서 순직에 대한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네. 법을 만들었을 때 입법 취지는 자해 사망을 한 경우, 그러니까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 순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네. 여기서는 아주 막 까다롭게 만드는 거죠. 뭐 상군 본부에서 각군 본부에서 통과해야 되고 어디서 통과해야 되고 네. 어디서 통과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까 실제 입법 취지랑은 전혀 다르게 반영되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시행령을 가지고 과도한 위임 입법을 행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경찰 제도도 그런 식으로 지금 변칙적으로 랜덤으로 그냥 다 갖다 끼워서 의경들을 집회에 동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위헌이죠. 네. 그리고 군인 복무규율도 사실 상위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사법이 상위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군인 복무규율로 모든 군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율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행령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게 위헌적 요소들이 우리 사회 법의 곳곳에 지금 암약하고 있거든요. 네. 이 관료 정치가 선출된 권력을 가장 엿먹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엿먹일 수 있는 게 저는 시행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행 규칙과.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얘기해서 이참에 뭐 시행령이 과도하게 법률을 위임 입법하거나 과도하게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점검하겠다.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벌려가지고요, 더 많이 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방송 부적합 용어 나와서 조전? 좀... 아니 조져야죠. 의회에 가장 원칙적인 것은요. 네. 비판으로 해주세요. 아 조져야죠. 무슨 얘기예요? 비판은 조져야죠. 조진다는 건요. 비판은 그냥 좋은 얘기예요. 네. 당신들은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조져야죠. 네. 조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생목소리. 네. 아니 보세요. 살아있는 언어. 사법 권력도 저는 선출직으로 일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직에도 더 많은 선출직을 만들어서 서로 행정부 안에서도 상호 견제하게끔. 예를 들면 얘가 수사를 덮었어. 네. 그럼 선출한 놈이 수사 개시하는 거예요. 이 재판부가 덮었어. 이 네. 재판부가 다른 판결 내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사실은. 네. 근데 그분들은 싫어해. 사회적 혼란이 생긴다고. 민주주의는요, 사회 혼란을 먹고 사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제도적 안정화를 깨하는 거고 시민의 권리를 찾는 겁니다. 영공문자네, 영공문자. 네. 무슨 영문자야? 친미주의자라니까. 미국 가서 다 확인하고 왔어. 이것들이 미국의 좋은 제도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네. 나쁜 것만 다 받아와가지고 지금 무슨 탄저균? 쓰레기 하친장. 탄저균? 여기 쓰레기 하친장이야 정치에? 네. 아니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벌써 시간이 53분 46초로 넘어가고 있어서 시간 배분에 실패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좀 아유. 그런 사회자로서 자격이 박정호가 다시 해야겠다. 아니야. 아유, 근데 선배라니까 박정호 더 기자님 재밌어요. 아니, 다음 근데- 주에도 여기 오시나요? 네. 이번 오라고 주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있으려고요. 아침 일찍 나와야 돼. 네. 피곤해. 장윤선 너무 새벽같이 나와. 아니 근데 그 탄저균 말이에요. 예. 그거 괜찮은 겁니까? 국방위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괜찮은 거죠. 사실은 끔찍한 일인데 문제는 지금 이 탄저균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탄저균이든 우라늄 탄이든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것을 주한미군이 알려주지 않으면 혹은 그게 주한미군 자체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일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미국 본토가 직접 연관됐으니까 네. 먼저 국무성이 브리핑을 한 거지. 아마 주한미군 한 건이었으면 네. 국무성이 공표하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자면 지금 소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이것 사실은 시행령에 대한 문제들도 연관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주한미군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인해줘 버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라고 네. 하는 것도 좀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 탄저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한 번 처음으로 지금 한 거다라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그 센터가 지어진 지가 지금 2년이 됐죠. 몇 년이 됐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네. 생화학 실험이 도대체 예. 뭔지. 그렇지요.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되고 네. 제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들어봤어. 예, 생화학 어떤 실험. 분하고 농담 삼아 기자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탄적인 막 이런 거 오다가 핵폭탄을 가지고 와서 실험해도 모르겠네요. 이제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공부가 부족했더라고요. 97년도인가 96년도에 우라늄탄을 실제로 가져와 가지고 실험해서 그게 걸렸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한미군에 당당하지 못해요. 임태훈 소장님은 아메리카 갔다 온 임태훈 소장님 못 난 당당할 수 친미파 있어요. 임태훈. 왜냐하면요, 소파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을 가보니 군인에 대해서도 일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요. 기소하고 일반 법정에 재판합니다. 네.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래.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도 군사법원에서만 군인이 재판받는 게 아니라 네. 민간에서 수사 개시하고 기소하고 민간 재판 받을 수 있게끔 형사소송법 다 개정하면 됩니다. 군형법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적용이 미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나라는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강요하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처럼 하면서 자 니네 나라는 그렇게 하지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소파 개정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동맹군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맹은요 서로 제도도 비슷하고 민주주의의 눈높이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인권의 높이도 같고. 네. 근데 이거 맨날 차이 나가지고는 합동군으로서 조만간에 역할 못 대통령 미국 한다니까. 가셔야 돼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방미하셔야 되는데. 뭘 방미를 해. 이미 아베가 다 쓸어 나가지고 가봤자 소용도 없어. 워싱턴 갔더니 완전히 그냥 일본 애들 기고만장이가 난리더만. 그래요? 그 6월에 가. 전염병이 있으니까 미국 가셔야 돼요. 염려되시니까 지금. 그분의 건강. 안위를 고열. 위해서 낙타고기 잡수시고 오셔가지고 고열을 중남미 갈 때 고열 복통 호소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 그러면 큰일 저기 나. 입국 금지되는 거 아니야 거기? 네? 큰일 나. 방역 직원이 네. 입국 금지시키겠다. 내가 신고해야지 이거. 여튼 근데 하나만 더 탄적인 네.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좀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미군으로 오는 군용 화물이 대부분 군용 비행기를 통해서 이 네. 컨테이너 상태로 바로 미군 기지로 간다 이렇게 그게 생각했지 평택항을 않습니까? 통해서 들어가는 예. 건가요? 근데 지금 이게 페덱스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수화물로 섞여서 거죠. 이제 오는 경우에도 우리 세관도 지금 통과하지 않고 세관에 신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역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군용으로 그냥 아예 온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화물. 일반 화물로 섞여서 온다고 할 때 예. 과연 뭐 폭발물이든 뭐든 이런 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주한미군에 있는 분들은 아이폰이고 뭐고 막 다 사서 예. 세관 없이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팔면 이게 경제 악영향을 세관 미치겠네. 신고를 안 하도록 되어 예. 있는데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볼 굉장히 필요가 있는 것 중요한 같아요. 포인트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뭐 예컨대 뭐 동남아시아에서 망고 하나 잘못 갖고 왔다가 걸려가지고 식물 검역, 동물 검역 이거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부 에? 딱 찍혀가지고 오면 그냥 통과, 그냥 패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좀 그런 것도 사대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단 권력이 좀 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단 권력이 세면 뭐 장단점도 있긴 하지만, 우린 말단 권력이 너무 약해요. 비루할 정도로 약해요. 그래서 이 말단 권력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이나 총리 부인이 지하철 무임승차해가지고 왜 막 벌금 네, 100배 물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일단 지하철 안 타. 그런 사람들 안 타요. 그냥 관용차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쇼핑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 그러니까 네. 특권이 당연하고 친절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는데요.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불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이것들이 된 맛을 못 봐서 그래. 조져야 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는 사회로 가고 있어서 국민적 불만이 폭증하고 있고 거기다 메르스까지 터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이 너무 심각한 네.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 폭증을 이 황교안 총리에게 많이 네. 실어주시고요. 하여튼 네. 유승준에게 쏟는 관심의 반만 이 황교안의 군 면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낭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유승준 뭐 이제 끝났잖아요. 뭐 와도 뭐 활동도 못 할 텐데 왜 본인은 그런 거야, 활동을 도대체. 원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근데 그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 많이 이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네티즌 수사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이분이 학창 시절에 네.
뭐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창 시절 아. 사진. 그때 뭐 옷을 피부가 안 벗고 좋- 벗고 피부가 있는 안 사진이나 좋아서. 뭐나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하나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사진 이런 거 있어요. 졸업 사진은 요즘은 대학 사진. 개별 사진을 넣지만 예전에는 예. 딱 증명 사진만 넣기 때문에 자세하게 예. 그런 게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네티즌들이 관심 있는 게 있어요. 황교안 장관. 네,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아 가발은 아닙니다. 아니래요? 예, 가발은 아닙니다. 가발 확실히? 아니에요. 어, 가발 아니에요. 그래요? 너무 또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지가 되게 깔끔한 이미지예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털어도 별로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음. 들고 그만큼 뭐냐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좀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그리고 뭐냐면 가장 안정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패스해서 들어가 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빵이라고 이제 고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야당이 얼마만큼 창의 역할을 잘하는지가 저는 네.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광진 의원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다음 주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들한테 큰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혹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명을 안 하시는 걸로 볼 때 개봉박두 뭐 이런 전략을 좀 4일부터는 관심 이제 끌려고 자료가 쏟아질 테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 주에 탄저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좀 준비 세게 해서 오세요. 개콘만 보지 마시고. 10일 날 근데 저는 못 와요. 아, 그러세요? 10일 날 청문회. 아, 그렇구나. 감자 스프는 사주고 가요. 감자스프 사주고 이거 안 삐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